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음,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S플랜에서 그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근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제 전달함수가 보통 2차 미분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3차, 4차 가더라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런 어떤 이제 2차 이제 그 시스템의 전달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요 제타와 오메가 n입니다. 제타와 오메가 n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S 플랜에서 이제 근궤적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PID 지역을 설계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어떤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구해 가지고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요렇게 이제 해가 요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해석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그마는 오메가 제타 오메가 n, 그 다음에 오메가 d는 이제 오메가 n의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의 제타 제곱,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해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계적을 이제 활용하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근이 이제 그 켈레 복수수이기 때문에 그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이제 d였죠 이제. 근데 요 오메가 d라는 것은 이제 그 감쇄를 하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그걸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감쇄 특성이라는 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발산하는 이제 요런 주파수가 오메가 d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우리 그 주파수가 이제 발산하지 않는 주파수죠.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n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근이 허수축에 있으면은 오메가 D와 오메가 N은 이제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그마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메가 D와 오메가 N은 이제 같아져 가지고 그 걔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계속 진동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흡수축이 멀어지면 이제 빨라지고 가까워지면 이제 주파수가 제로가 되면 주파수가 없어지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요걸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좀 더 이제 요런 형태로 바꿔놓고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이제 제타 오메가 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쇄 고유 주파수는 이제 비감쇄 주파수에다가 이제 제타 성분, 제타가 이제 감쇄 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루트 1 마이너스 제트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점을 딱 찍었을 때 이제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비감쇄, 그러니까 그 걔가 이제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죠. 고유 진동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사인, 그러니까 요 저기 제타는 이제 아크 사인 제타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각도. 그러니까 이제 근이 주어지면 여기서 원점에서 요 길이는 이제 우리가 그 걔가 이제 진동하는 그 이제 고유 주파수, 감쇄하지 않는 이제 거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제 고유 주파수를 나타내고, 세타는 이제 그 감쇄 계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제타가 이제 이 감쇄 계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제타가 이제 감쇄 계수죠. 이게 제타 성분이고, 요게 오메가 n 성분인데,
얘가 합쳐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델타 펑션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탁 그냥 이제 그냥 한번 톡 건드리는 겁니다. 걔를. 그랬을 때 이제 0을 기준으로 이제 진동하겠죠. 이제 진동하다가 안정이 될 건데 이제 그 제타 계수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발산할 수도 있고 하다가 이제 감쇄 계수가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 빨리 이제 안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스텝 펑션을 넣은 겁니다.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0에서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1의 명령을 준 거죠. 이제 1의 명령을 줬을 때 이제 1의 추종을 합니다. 1의 추종을 하는데 이제 제타가 0일 때는 계속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타 계속 가지면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근의 이제 근의 위치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죠.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왼쪽 평면을 쓰면 이제 그 감쇄하는 거죠.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감쇄를 하는데 이제 그 보면은 이쪽은 이제 저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감쇄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n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n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정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원점에서 멀어지면은 이제 얘는 감쇄가 빨라지고 얘는 이제 감쇄가 이제 좀 늦어지겠죠.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늦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빨리 이렇게 감쇄를 한다. 이제 이런 특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n도 사실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주파수도 요 주파수도 이제 바뀌긴 바뀔 겁니다. 안 바뀌죠. 예,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 오메가 D가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S 평면에서 뭔가를 이제 그 근의 어떤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PI 제어기를 설계할 때 KP, KI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 근의 또 궤적이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KP, KI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근의 또 이제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KP, KI 우리 이제 비례저 내지는 적분 기의 어떤 개인에 따라서 이 궤적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